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암에 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내는 아프고 형을 보면서 제가 암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건강을 관리해주고 살을 빼준 분들이 한 1000명 이상이 됐는데 그 중에 암 환자도 꽤 많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의 몸을 만들어주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암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분들보다 좀 빨리 캐치하게 되고, 제가 아버지가 62세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혹시 지금 암이 걸리셔서 투병 중이신 분도 계시고 완치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 가족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암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루에 5000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사멸되고 만들어지고 사멸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도 암에 안 걸린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암이 생겼을 때 그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내 몸 상태를 만들면 이겨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단순하고 쉽지만 하기는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건강하게 이미 암에 걸리시고 투병 중이시라면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분들이 그 암을 이겨내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체험한 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정말 완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71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49살이 됐고요. 내년에 이제 50이 됩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건강검진을 40부터 했는데요. 저는 당하혈색소가 당뇨 초기 단계입니다. 이렇게 건강한데 저번 달에 검사를 했는데도 당하혈색소가 당뇨 초기예요. 그렇다면 뭐죠? 저는 유전이 있다는 거죠. 저희 집안 남자들, 저희 외할아버지부터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다 암으로 대부분 60 초반에 당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유전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이겨낼 것인가를 판단한 게 제가 운동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술 엄청 좋아했는데 안 먹고요. 담배 안 피고요. 저는 정말 가공식품 아예 안 먹고요. 저는 이렇게 추운 날에도 하루에 2만 보 꼭 걷고요. 2만 보 안 걸으면 집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몇 보 걸었냐면 11,000보 걸었네요. 이따 끝나고 9,000보 걸어야지 집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해놓고 살아요. 왜? 저는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손주 놓고 그 손주가 손주 놓을 때까지 살고 싶거든요. 건강하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포기하는 거죠. 저녁 늦게 술자리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라면, 과자, 떡, 빵, 음료수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학창시절에 반평균 80점 맞으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80%는 좋은 걸 먹고요. 20%는 좀 나쁜 걸 먹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하고 암에 걸리신 분들 추적 조사를 하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물을 안 드세요. 물 많이 드세요? 네. 얼마나 드세요? 저는 벌써 2리터를 마셨는데. 네. 왜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지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12만 5천 킬로입니다. 12만 5천 킬로. 답이 안 나오시죠? 지구를 2바퀴 반을 돌린 혈관 길이를 갖고 있대요. 우리 몸에서 하루에요 12리터의 소화액이 나와요. 소화액이라는 건 우리 몸에 음식을 소화시켜서 세포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한 소화액인데, 보세요. 침이 하루에 1.5리터가 나온대요. 침. 지금 입이 마르신 분들은 물 안 드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말하면서 막 침이 나올 것 같거든요. 막 흘러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장 선생님 침 튈까봐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하는데, 1.5리터의 침이 나와요. 아밀라제. 침. 그 다음에 위액이 2리터가 나옵니다. 위액이. 그리고 2.5리터의 췌장액이 나와요.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담즙이 1리터. 그 다음에 소장, 대장에서 장액이 3리터가 나와요. 그럼 무려 12리터의 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세를 보셔야 돼요. 암이 왜 생길까? 대부분 암은 세포의 DNA가 망가져서 생기는데, 그게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요즘에 미세먼지, 그 다음에 뭐 환경 독소,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뭐 조미료라든지 감미료 이런 거 다 내 몸에 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독소로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배출해야 돼요? 세 가지 방법으로 배출합니다. 땀, 소변, 대변. 그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개로 이루어졌어요. 60조개. 계산이 안 되죠. 60조개.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는데 거기에 몇백 배 많은 60조개를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는 매일매일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독소까지 같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을 먹어주면 그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대장암 걸리신 분들 변비가 오래가면 대장암에 걸린다는 논문도 나왔잖아요. 왜? 지용성 독소는 대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대장에서 오래 머문다면 그러면 거기에 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대부분 변비 걸리신 분들 공통점이 보면 또 물을 안 드세요. 물을 안 드세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콜라 사이다를 좋아하셨는데 물을 안 드세요. 물 드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맛이 없어요. 물을 맛으로 먹습니까? 예,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세포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완전히 분해돼서 세포까지 가야 되는데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음식이 먹으면 덩어리째로 그냥 떠다니다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세포가 영양 결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걸 먹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정말 꼭 씹어 먹고요. 물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소화 잘 되라고 운동 많이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잠을 잘 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잠을 이렇게 적게 자세요? 그러면 어차피 죽으면 자잖아. 빨리 죽어요. 죄송한데 지금까지 세계적인 사람들 중에 단명하신 분들 공통점이 일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무언가를 한 겁니다. 왜? 우리 몸이 왜 중요할까요? 보세요. 우리 몸의 생명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이 말 한마디만 하라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 거예요. 심장 멈춰보세요. 안 멈춰지잖아요. 어머 뱃속부터 잉태될 때부터 심장은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소중한 거,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폐 멈춰라. 정신 먹은 거 위에서 소화시키고 있는데 너 멈춰줄래? 영양분 소장에서 흡수하고 있는데 너 멈춰줄래? 아니요. 이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여러분의 의지에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여요. 그렇다면 저는 암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내가 있는데 제가 술도 좋아했고 젊었을 때 바람도 많이 피웠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랬는데 아내가 정말 착한 아내였는데 엄청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고 아내를 제가 때려 죽일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저는 암은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려 죽이고 박살내는 게 아니라 달래서 어루만지고 해서 제발 좀 내가 잘못했으니까 타고나진 않아요. 잠을 못 자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암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암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자고 무리하고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김영호 선배님 병원에 문병 가서 물어봤어요. 형 왜 암 생겼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가 빵집을 했는데 베이킹 호스트라고 김포에서 큰 빵집을 했어요. 근데 사기를 맞았어. 그래서 5억을 날렸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저는 매일 새벽에 별을 간대요. 제가 새벽 4시 13분에 일어나서 카톡을 보내면 그 형은 그 카톡을 받고 나 이제 잔다라고 해요. 대부분 보면 암에 걸리신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그냥 맛있으면 음식이라 생각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7대 영양소가 있는데 아세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수분. 근데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온 수분이 중요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나온 게 아니에요. 거꾸로 본다면 가장 소중한 게 수분이고요. 왜? 여기 계신 분들 물 안 마시죠? 저랑 여기서 3일 동안, 5일 동안 물 안 마시면 다 죽어요. 여기서 사실 분이 없어요. 물이 그만큼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나온 탄수화물이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필수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필수 지방산 들어보셨어요? 필수 탄수화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왜냐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단백질로도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는 탄수화물을 암 환자분들은 좀 줄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막 먹어요. 제가 그 형이 요즘에 잘 먹으래서 막 빵떡 과자를 너무 많이 먹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진짜로. 저희 아버지는 췌장암 말기에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 사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러신데 멍멍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멍멍이탕을.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매일 성남에 가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서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목포 출신이라 홍어를 그렇게 좋아해서 매일매일 노량진 시장 가셔서 홍어 무침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저희 아버지 7개월 사시다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가 3개월 사신다고 했는데 7개월 산 이유가 잘 먹어서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암에 걸리면은 고기 같은 거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암이라는 녀석은 우리 몸의 세포를 망가뜨릴 때 단백질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좋은 거를 잘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 편식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살겠다고 맨날 밥에다가 김치만 드시면 안 된다고요. MD 앤더슨이라는 병원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암병원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병원. 정말 세계에서 돈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가는 병원이 미국에 있는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김의신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핵의학 박사시거든요. 암을 사진을 찍고 그 암의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해요. 수술 치료를 할 건지, 항암 치료를 할 건지, 방사선 치료를 할 건지, 자연 치료를 할 건지. 근데 그분이 책에서, 제가 그분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영상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왔던 환자 중에 완치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물어본대요. 선생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 그분은 100% 완치하고 돌아간대요. 근데 오자마자 저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저 몇 년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서 돌아가신대요. 되게 신기하대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공통점이요. 대기업 CEO, 변호사, 판사, 의사, 이런 분들은 왜 내가 비싼 돈 주고 치료하는데 이렇게 낫지 않냐고 매일 따진대요. 근데 살아가신 분들 중에 공통점이 아들이 성공해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까지 보내준 거예요.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병원 와서 이렇게 좋은 밥을 먹으면서 삽니다. 원장님 행복합니다. 다 살아가세요. 그리고 또 살아가는 분이 건달이 됩니다. 건달이로 오면은 박사님 여기 물 좋은 바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만 물어본대요. 그렇게 신나는데요. 와서 살아간대요. 암은 과연 뭘까? 몸의 병일까? 마음의 병일까? 저도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암이란 말을 듣고 저도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아내가 여보 나 갑상선암이라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라 생각하고 살거든요. 왜? 저는 어릴 때 성수대교 앞에서 버스를 타고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성수대교 무너진 걸 직접 경험했고요. 저 삼풍백까지 무너질 때 그 근처에 있었고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다가오다 보니 저는 요즘에 말 많은 최민수 선배랑 할리 데이비스도 탔거든요. 근데 저 라이딩 하다가 골목에서 나온 차에 다쳐서 제 친구가 중앙선 반대로 넘어가서 죽은 것도 눈앞에서 봤거든요.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서 저는 항상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일은 주시면 사는 거고 안 주시면 죽는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62세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57세에 돌아가시고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사람은 조금 빨리 죽고 조금 늦게 죽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몸이 아프시고 그러신다면 그냥 지금의 삶을 즐겨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저는 나중에 모르겠어요. 말이 씨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저는 암에 걸린다면 저는 자신 있게 암에 걸렸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 열심히 치료하면서 이겨내보고 싶어요. 근데 두려울 것 같아요. 저도 만일에 암을 딱 받아서 아들동 3개월 산대요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 놓으면 그것도 못 보겠구나. 그런 게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나이 들어가는 거를 끝까지 못 보는 거. 하지만 저는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었고, 그래도 누군가가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지하철에서 아늘동이다 사진 찍어서 사진도 찍어서 저는 정말 행복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암에 대해서 공부한 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이 앞에서 말씀 전해드릴 수 있는 거에도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암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우신 박사님이. 가끔 자기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선생님 제가 암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면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암은 80%는 하나님 영역이고 10%는 의사의 영역이고 10%는 약과 수술과 방사선의 노력이야 라고 얘기한대요. 그만큼 암이라는 거는 어떤 기술이 발달해도 아직도 완치할 수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암이라는 게 1cm에 하나의 암이 있는 게 아니라 몇천 개의 암세포가 들어있으니 이걸 치료하면 이게 안 되고 이걸 치료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유명한 우리나라 병원에 30배에서 50배 비싼 MD 앤더슨도 가면은 항암제를 3개를 내놓는답니다. 5개를. 그리고 환자들한테 물어본대요. 3가지 고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몰라요. 근데 암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암이 커질 수도 있지만 멈출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건강한 어르신들이 자연사로 돌아가시는 게 암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80, 90, 100세도. 근데 중요한 게 암세포가 천천히 성장하면서 정상세포를 죽여서 편하게 가는 건 자연사라 얘기하고요. 그 암세포가 무시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퍼져서 돌아가시면 암으로 돌아가신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1000년을 살 수 있는 세포래요. 근데 얘가 천천히 사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완전히 사멸되면 자는 듯이. 근데 제 주변에 90세 되신 어르신도 계시고 90세 넘으신 분도 계신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 되게 말씀을 하시면 행복하세요. 별로 걱정이 없으세요. 별로 걱정이 없으세요. 그리고 되게 잠을 잘 주무시고 되게 꼭꼭 씹어드세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등을 이렇게 구부리신다는 거는 굉장히 몸에는 안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세포는 산소 없이 ATP라는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ATP가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만드는 게 ATP라고 에너지의 끝이에요. 그러면 정상세포는 당 하나에 산소랑 마주치면 32개를 만들어내요. 근데 암세포는 당 하나에 산소 없이 2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정상세포는 32개를 만드는데 2개밖에 못 만들면 엄청 차이 나죠. 그래서 암을 가지신 분들이 몸에 체력이 약하신 거예요. 근데 얘들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무산소에서 성장하는 것을 깨달아서 달을 발효시켜요. 발효시킨다는 건 젖산 과정을 일으키는데 젖산이 몸에 많이 쌓이면 몸에 힘이 없고 굉장히 지쳐요. 근데 중요한 게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환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흡을 짧게 한다는 건 산소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깨를 쫙 펴시고 호흡을 깊게 마셔서 깊게 할수록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경치 좋은데 가서 사시면 이겨내는 게 호흡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으면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법.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를 저는 주력으로 하는 트레이너잖아요. 근데 최근에 32살 먹은
여자아이가 췌장에 암이 있는 거를 제가 메겐웰스랑 함께 안월동의 100일간의 약속이라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11년째 재능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몇천 명을 해줬는데 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그들에게 무료로 검진을 해주는데 32살 먹은 아가씨 몸에서 신장에서 1.5cm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예 스스로를 포기하고요. 그냥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되 자기가 알더라고요. 회사에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데 야근 많이 하고 저녁마다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어마어마 받았대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체중을 18kg를 빼고 3개월 만에 갔는데 줄어들었어요. 네, 줄어들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치료 안 하고 계속 건강하게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살래요. 자기는 계속 검진을 하면서 사이즈를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A형이거든요. 저 트리플 A형. 트리플 A형이라 저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사소한 거예요. 근데 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놨어요. 어떻게 내려놓는지 아세요? 저는 저주를 할 때 축복으로 저주해요. 애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그거 아시죠?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있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부모님 건강하라고 매일 새벽마다 저 기도해요.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왜? 부모님이 아프면 제가 힘들어요. 간병해야 되고 형제끼리 돈 모아서 병원비 내야 되죠. 자식이 잘 돼야죠. 자식이 성공하지 못해서 매일 용돈 달라고 하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좀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이기적으로 살면 어떨까? 왜 남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무너지면 내 주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운동도 할 거고 좋은 거 먹을 거고 스트레스 늘 받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안 걸리신 분들 공통점이 착하세요. 착해요. 싫은 소리 못해요. 스트레스 여기다 쌓고 살아요. 왜 그래야 되죠? 화가 나면 화난다고 얘기해야죠. 스트레스를 풀려고 얘기하죠. 저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최고가 뭔지 아세요?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이라는 게 저같이 막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막 무거운 걸 드는 거 운동 아니에요. 운동은요, 내가 좋아하면은 다 운동이 돼요. 춤추는 거 좋아하시면 하세요. 바람만 나지 마시고. 네, 괜찮아요. 술도 적당히 기분 좋게 드세요. 그걸 먹어서 내 몸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근데 담배는 안 돼요. 담배는 안 돼요. 절대 담배는 나한테도 안 좋지만 남한테 피해 주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뭐 술을 좋아하시다 그러면 정말 기분 좋게 먹어서 좀 그걸 먹고 내가 힘들 정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정말 좋은 걸 드세요. 왜? 제가 말했잖아요. 제 몸이 아니라는 거. 내가 내 몸을 사랑한다는 건 내 몸이 좋아하는 걸 먹는 거예요. 새치 혓바닥이 좋아하는 걸 드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몸이 필요한 거. 우리 몸이 건강해야지만 면역세포도 활성도가 높아지잖아요. 면역세포 아시죠? 네, 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NK세포에 대해서 소중함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그 수치가 낮아지면 저는 암은 약간 내전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생각하거든요. 모든 병은 외부에서 들어오죠. 감기 바이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유일무이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병이 암이잖아요. 암이에요. 내 몸이에요. 내 몸에서 생긴 거예요. 내가 너무 학대하고 내가 너무 막하고 내가 막 살아서 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 힘들게 어떠한 환경에 노출돼서 암이 생기신 분들도 많아요. 매연이나 밖에서 청소하시거나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매연을 많이 먹고 사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좋아.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어제같이 미세먼지가 많고 그러다면 어떻게든 마스크 쓰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물 많이 마셔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 이놈의 나라는 틀렸어. 미세먼지에 황사에 어차피 그건 본인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중국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안 돼요. 받아들일 건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나는 이런 환경이니까 스트레스 받아 애들 뭐 공부 못하니까 내가 죽잖아. 내가 살아야지 내 주변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꼭 많이 드셔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추적할 거야. 하루에 2리터씩 마시나 안 마시나? 네, 물 많이 마셔야 돼요. 물 많이 마시면 몸은 정말 세포들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잠 잘 주무셔야 되는데 잠은요 여러분 드라마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1시 2시에 자면 안 돼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잠은 깊이 자야 돼요. 수면이. 우리 몸에서 잠을 제일 깊이 잘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예요. 네, 그 4시간이 새벽 4시부터 아침 12시까지 잔 것보다 훨씬 피로 회복도가 빨라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호르몬 중에 잠을 잘 때 나오는 호르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장 호르몬이요.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젊음의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장 호르몬은 면역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제발 드라마 요즘에 다시 보기로 다 볼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안 봐도 그 다음날 보면 똑같아요. 생방송 아니잖아요. 네. 난 올림픽이라면 또 밤을 새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깟 드라마 보겠다고 새벽까지 앉아있고 잠 잘 자세요. 잠 잘 자시고 물 잘 마시고 그리고 미세먼지 있어서 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세요. 미세먼지 조금 마셔도 마스크 쓰고 걷는 게 내 몸에 훨씬 좋아요. 겨울이라고 춥다고요? 추워야지 겨울이죠. 더우니까 여름이죠. 네. 그냥 받아들이세요. 네. 지하철 탔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전화 통화를 크게 하면은 그냥 저분이 귀가 안 들리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힘들어져.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해요. 아무 생각 안 해. 나만 힘들어.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분이에요. 제가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담배 연기를 딱 마시면 그래. 그러면 이제 냄새가 딱 나면 멀리서부터 힘을 참고 가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아유 건강하세요. 네,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으신데 내가 행복하잖아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은 치료 방법이 있잖아요. 방사선 치료부터 항암 치료, 수술 치료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손도 못 써보고 가셨잖아요. 정말 안타까운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현명하면요, 내가 얼마든지 현명하게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는 뭐 무조건 현대의학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조건. 하지만 내가 수술을 안 해도 된다면 방사선 치료만 해도 된다면 방사선 하시고 내가 꼭 필요한 항암이라면 하셔도 돼요. 근데 무조건 내 생명을 의사한테 100% 맡기지 마세요. 네, 의사 선생님들 잘은 모르지만 100%다 알지 못해요.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암 안 걸려야죠. 여기도 암 걸리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시였던 그분도 암 3번 걸렸어요. 근데 그분은 수술만 하고 항암 안 하고 자연치료로 3번 하고 80 넘게 살다 가셨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 의사 선생님도 안 걸려요. 네, 몰라요. 네,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잖아요. 그 대신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내가 너무 소홀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마음을 바꾸시면 돼요. 마음을 바꾸시면 충분히 저는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희망 같아요. 희망.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희망.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세요. 네, 진짜 사람의 생명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맞더라고요. 네, 얼마 안 살았지만 이제 49밖에 안 살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앞에 서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여기 오신 것만 해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물 잘 드시고. 근데 커피는 커피고 물은 물이고 주스는 주스고 우유는 우유예요.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물로 된 건 다 물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물은 물이에요. 대부분 칼륨, 나트륨이 들어있어야 물이에요. 우리 몸이 체액이요 7.1에서 7.3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암 걸리신 분들 공통점이
pH가 굉장히 낮아요. 몸이 산성화가 되면서 암이 발현해요. 근데 우리가 먹는 고기 종류, 모든 종류는 산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채소 종류는 다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면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야지만 약 알칼리성이 되거든요. 근데 고기만 먹은 사람들은 산성화가 되는데 고기에 채소를 싸 먹으면 중화가 되는 거예요. 되게 음식의 궁합을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제일 안 좋은 거 뭔지 아세요? 고기 실컷 먹고 냉면 드시는 거예요. 전혀 안 좋아요. 그리고 고기 좋아하시면 요건 꼭 하나 알아두세요. 당, 산화 그 생산물이라고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설탕을 양념한 양념이 불에 같이 단백질하고 탈 때 독소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양념갈비는 잘 안 먹습니다. 저는 고기를 구워 먹거나 삶아 먹죠. 근데 웬만하면 삶아 먹어요. 저는 구워 먹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수육을 많이 먹고요. 네.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채소 맛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음식은 살려고 먹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음식을 맛으로 먹었을까요? 음식을 먹는 배고픔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몸에서 스스로 배고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잔뜩 먹고 나 배고프다 해서 배가 고프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먹으면 스스로 뱃속에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뇌에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왜 배고픈 게 먹었는데도 배부름을 못 느낄까요? 왜? 대부분 사람들 보면 배는 부른데 맛있어서 계속 먹어요. 왜 그럴까요? 내 몸에 필요한 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배고픔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7대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배고파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140kg 넘는 친구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아요. 가공품을 주로 많이 먹어요. 그리고 물을 안 마셔요. 목마름 신호하고 배고픔 신호가 똑같아요? 목마르다고 신호를 주는데 물을 안 마시면 배고프다고 해서 음식을 먹어도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계속 또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물은 정말 소중하다고요. 그리고 불면증에 있으신 분들 제 말 잘 들으세요. 목마르면 잠을 자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불면증 있는 분들 공통점 목말라서 잠에서 깨요. 공통점이에요. 술 많이 드셔보신 분들 술 먹으면 저녁에 잘 깨요, 잘 안 깨요? 잘 깨죠. 화장실 자주 가요, 안 가요? 자주 가죠. 왜? 알코올은 독소니까 들어오는 대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목이 마른 거잖아요. 그만큼 물은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물,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잠 잘 자시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 해도 진짜 건강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도 운동도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 걷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 신경세포가 다 등 쪽에 붙었어요, 여러분. 근데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가슴을 항상 드시고 호흡은 어떻게 한다? 깊게 하고 깊게 뱉는다. 그렇게 하면은 몸의 모든 세포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물 끓인 물.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수돗물이요, 의외로 pH가 낮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수기물보다 난데, 이제 노후된 관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 28년 된 집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한 1분에서 2분은 틀어놓고 그 다음 물을 바꿔요. 그리고 끓이고 나서 보리차랑 넣는데, 이게 우리가 끓이면서 물속에 있는 산소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물을 끓인 다음에 밑에 한 1cm 정도는 드시지 마세요. 밑에 중금속이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병에다 따르고 나서 그 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산소를 좀 해주시면은 물에 산소가 들어가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보리차 끓여 먹고 겨울은 티를 좋아해서 저는 티 같은 거 끓여 먹으면 도움돼요. 그래서 물은 먹기 힘드시죠? 하루 2리터 먹기 애매하시죠? 제가 딱 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250ml. 그 다음에 아침 밥 먹기 전 30분, 밥 먹은 후 30분, 점심 먹기 전 30분, 30분. 7잔이죠. 자기 직전은 한 번, 8잔. 그렇게 먹으면 먹어져요. 한 번에 다 못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물 먹는 것만 바꿔보세요. 진짜 컨디션 좋아요. 특히 우리 피부세포가 45일 만에 바뀌거든요. SK2 100만 가지 필요 없어요. 물만 잘 먹으면 피부 진짜 좋아져요. 저 피부 괜찮나요? 네, 저는 선크림 한 번도 안 발라봤거든요. 태어나서. 네, 저 화장품은 아내가 샘플을 얻어오는 것만 써요. 절대 돈 주고 사진 않아요. 아내가 샘플 얻어오는 그건 제가 써요. 근데 저는 물을 정말 잘 마셔요. 네. 그래서 물 먹는 것만 바꾸셔도 정말 지금보다 훨씬 건강할 수 있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소금 있잖아요. 제가 갖고 다니는 간식 보여드릴까요? 저는 소금을 갖고 다녀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근데 소금은요, 진짜 좋은 건 천일염이거든요. 근데 천일염 여러분들 바닷물이 중금속이 오염됐다고 되게 꺼려하시죠? 소금 싸잖아요. 천일염 한 포대 얼마 안 하잖아요. 저는 소금을 이렇게 해서 물에다 잠깐 담갔다 빼요. 그러면 조금 녹거든요, 겉에 게. 그리고 저는 후라이팬에 다시 볶아서 아니면 히말라야 솔트 핑크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려 먹거나 힘들 때 저는 소금을 빨아 먹어요. 여러분, 소금이 나쁘다 생각하시면 진짜 오해예요. 소금이 없으면 위에 산도가 떨어져서 소화도 안 되고요. 소금이 부족하면 심장도 멈춥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게임기를 걸고 물 먹기 대회를 했는데 30살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게임기 주려고 1시간에 8리터를 마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왜? 전해질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먹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인공나트륨, 가공소금 먹으면 안 돼요. 천일염, 죽염, 히말라야 솔트. 소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되고요. 네, 보통 하루에 2g에서 5g 정도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소금은 괜찮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 경찰 다닐 때 네. 물을 얼음을 얼어가지고 네. 그 물을 하는데 얼음을 차가운 거는 안 좋아요. 안 봐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실온수가 가장 적당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체온의 갑자기 떨어지면 그 체온을 또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왜 경험하실 건데 여름에 차가운 물 먹으면 더 더워요. 오히려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덜 더워요. 그래서 너무 차가운 거는 좀 금물이십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면역력을 좌우해요. 그래서 체온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몇십 프로 상승하잖아요. 보통 암 환자분들 공통점이 저체온인 건 아시죠? 평균 체온보다 낮아요. 네, 낮아요. 왠 줄 아세요? 정상세포는 ATP를 32개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발산을 엄청 내는데 암세포들은 젖산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엔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컨디션 안 좋다면 무조건 저녁에 5분씩 조욕해요. 조욕. 네, 뜨거운 물에 딱 담그고 5분 정도 책을 보면요 컨디션 진짜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몸이 좋은데도 이 정도 하잖아요. 나쁜 놈이죠. 이렇게 건강한데 저는 진짜 제 몸을 더 챙기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지 건강하게 여러분들 같은 분들한테 많이 앞에서 강연하죠. 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고맙고요. 네. 혹시 돌아가신 분 중에 혈액형 오염 가신 분이 계십니까? 그 오염이라는 게 성격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혈액 T.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AB형이셨고요. 네, O형은 못 뵌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분 중에서도 오염 가신 분 없으세요? 오염? 오염. 네. 기름기 많은 음식으로 무슨 형태요? A형이요. A형 숙이네. 셀프A입니다. 네. 고기를 그 돼지고기냐면서 소고기에 바꾸고 기름기 많은 그걸 음식을 많이 먹으면 괜찮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저탄고지가 지금 핫하고 있잖아요. 특히 저탄고지는 뇌종양한테는 특효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방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겹살을 10년 동안 안 먹다가 최근에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방보다 더 나쁜 애가 탄수화물인 거죠. 세상의 모든 음식은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식은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무조건 찌꺼기를 내 몸에 만들어내요. 쉽게 얘기해서 경유차냐, 휘발유차냐, LPG냐 이런 차이 같아요.
근데 가장 몸의 찌꺼기를 덜 만드는 에너지가 지방입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지방 중에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놀라유 나빠요. 식용유 나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GMO, 유전자 변형식품. 그래서 저는 포화지방, 식물성은 코코넛하고 올리브만 먹어요. 네, 제 몸 진짜 관리해요. 그리고 고기 종류는 그냥 먹어요. 네, 소고기, 돼지고기 상관없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기서 저는 마치고, 네네.